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2029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확실하게 고득점의 합격의 길을 안내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대치동 스카이프 교육, 논술 교육원장, 노한기 원장입니다. 벌써 저도 논술 교육을 지도해온 지가 한 35년 이상이 됐습니다. 대치동 본원 직영학원이죠. 음마사과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 방배원 4호서 청소년 7호서 이수역 쪽에 두 학원, 저도 순환 강의하면서 여러 우리 전문 선생님들이 대치동 최고의 논술러들이 어때요? 지도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7년 만에 작년도 2025년에도 논술을 부활을 시켰죠. 예고에 또 모의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또 했어요. 2025학년도에. 연세대하고 약간 결이 좀 차이가 있죠. 저희가 연세대학교 논술 100%, 일단 수능 최저가 없었죠. 또한 이에 반해서 고려대학교 논술 100% 했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적용이 됐죠. 경영대학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저희 수강생들이 아무튼 고려대학교 인문계열, 자연계열 아무튼 논술 전형으로 지원해서 수강생들의 고려대 지원자의 수강생입니다. 약 85%가 합격을 했죠. 연세대는 80% 정도. 연세대 진학한 우리 수강생들. 여러분들 말이죠. 논술은 역시 지도하는 그 선생님들의 나름대로 오랜 경험과 노하우와, 그죠? 그 다음에 살아 숨쉬는 그 어때요? 지문 장악력이랄까? 중요한 건 출제자 의도에 맞게, 국수가 다 꼽는 게 아니죠. 먹기 좋은 수제비 빚듯이, 그죠? 여러분 출제자들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한테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호박이나 등등 몇 가지 감자하고 재료를 주고, 맛이 있는, 수제비를 빚어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수제비라고 하는데 분명히 국수 가닥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 맛이 없잖아요. 수제비는 어때요? 밀가루 반죽을 통해서 모양새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같은 소스를 넣고 충분히 끓여내고 왔을 때, 그죠? 수제비 제맛이 나죠? 이게 수제비를 빚는 마음으로 그 소재가 그리 굉장히 많죠. 작년도 기출문제 1번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5개의 소제시문을 주고, 그죠? 일단은 그 다음에 자료, 이미지 자료들 있죠. 통계 지표나 이런 그래프를 4개를 주고 약간 통합교과란 말이에요. 융합적으로. 그러니까 통합교과적인 바로 어때요? 찬반 논쟁형 이런 형식으로 좀 출제를 한 게 바로 이제 고려대 2025학년도 논술문제 기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그 해설 강의하고 현장 강의 관련해서는 우리 장승래 연구소장님께서 직접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별도로 또 올려놓고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작년도 예고했듯이 모의 문제 기저를 살려서 소스만, 테마만, 주제만 변환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어 독해, 그죠? 또는 사회탐구 거기 사회탐구를 따져보니까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사회문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지리까지 연계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죠. 융합형이 되겠습니다. 통합교과형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죄시문의 어떤 그 의미들을 서로 엮어서 문제 의도에 맞게 통합적으로 접근해라 그 얘기입니다. 큰 문항 2개가 나왔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문제는 이제 첫 번째 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장 강의는 대치동 보는 서초 방배원 지금도 가열작이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6월 평가원이 지나고 나면은 6월 7일부터 주로 주말 중심으로 쭉 한해 진행하면서 9월 달에 평가원 어때요? 시험 치르고 또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또 수시 원서내겠죠? 인문계니까 수리논술, 과학논술, 특히 수리논술 심화된 게 안 나오죠. 자료 해석을 좀 해서 가라. 연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6개 카드를 논술로 다 할 것이냐 아니면 학종 있죠. 생기부 기반, 등등 또는 제시문 기반 이런 걸 절반 좀 할 거냐. 많은 어떤 고려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논술, 기타 이화여대, 성균관대 논술 다 마찬가지 인문계 논술 기재나 맥락이 비슷하죠. 다만 평면적으로 가지 말고 입체적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서울, 서울서만 학교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학기 중이니까 서울까지 한번 논술 강의 들어오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말이죠. 저희는 어찌됐든 대치동 본원,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인 현장 강의 대치동 본원, 음마사거리 쪽에, 그 다음에 서초 방배원은 4호서 청재 7호서 이수역 쪽에, 지하철 동선이 연결되면 주로 주말반 중심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OT 영상 강의는 바로 여러분들 화상으로 있죠. 실시간 라이브 화상 강의로 선생님하고 직접 1대1 라이브로 해서 있죠. 여러분들 직접 논술 문제 주면은 논술 문제를 어때요? 미리 기획해서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요걸 선생님 참석을 하면서 참석을 해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직접 같이
첨삭 지도를 하고 여름 첨삭 지도를 받으면서 대치동이 최고의 논술러들의 강의를 직접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맞대고 그죠? 학습을 하시는 그런 논술 그 화상 학습 시스템을 안내해드리는 바로 OT 영상 강의입니다. 자, 대표적인 고려대학교 금년 논술 부활한 첫 해 문제였죠. 기출문제 20이고 1번 문항 가지고 자, 그 어때요? 화상 강의 가능성 또는 화상 강의를 어떻게 한다는 거 안내해드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현장 강의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멀리 어때요? 저 지방, 자, 그렇죠? 또 제주도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라이브 화상 강의를 미리 신청해서 그러니까 라이브 화상 강의 별도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건 저희가 스카이 입시교육 원격 학원이 있습니다. 직접 어떤 교육체 인가를 받고 실시간 라이브 화상 강의를 갖다 진행하는 그런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 스카이 입시교육 원격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나왔습니다. 자, 논술로는 오랫동안 그야말로 레전드로서, 대치동 레전드로서 지금도 활동을 하면서 결과를 많이 만들어 왔죠. 그동안 연세대에 있죠. 논술 100% 전형 꽤 합격을 매년, 아까 말씀드린 근한 70% 80% 사이는 우리 수강생들이 지원자들은 합격을 했습니다. 논술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올해 이제 7년 만에 부활해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격학원 실시간, 라이브 방송 형태로 해서 여러분하고 직접 화상 강의를 하면서 어때요? 진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거니까 일단 지금 홈페이지 스카이 입시교육 있잖아요. 거기 가면 실시간 어때 화상 강의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다 안내가 돼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전국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 집에서 저 부산이다. 그 다음에 심지어 울릉도다. 심지어 제주도다. 그렇죠? 집에서 여러분들이 저 대치동이 최고의 어떤 논술러들의 강의를 직접 같이 서로 눈을 맞대고 그죠? 그래서 1대1 할 때가 있고 보통 1대5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논제지만은 서로 간의 어떤 관점과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약간 토론식으로 있죠. 자, 약간 구술 면접식으로 인터뷰하면서 대응하면서 참작도 해가지고 있죠. 그런 케이스 스터디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요. 우리 전문가들이. 자, 저를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말이죠. 어때요? 자, 고려대 논술반뿐 아니라 연세대 논술반 대학별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9월 전까지는 연세대학교 중심의 논술, 인문계 논술 기자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자, 과외형으로, 참작형으로, 그죠? 화상 강의를 진행한다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어디 고려대 논술반의 교적을 통해서, 또는 연세대 논술반 교적을 통해서, 약간 연세대, 고려대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문항 자체 성격이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연세대는 영어 제시문도 이거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말이죠? 실행을 해서 도움을 얻도록 진행을 좀 합니다. 그 베스트 강사진들, 역시 합격 논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말이죠. 최근 5개년간. 근데 이제 고려대는 5개년간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논술하고 이번에 그 모의 문제하고 올해 출제가 된 문제는 있죠. 7년 만에 부활하다 보니 약간 논술 양상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야, 그 점 아시고. 그래서 저희가 유사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여러분에게 어때요? 효율적으로 응대를 해줄 겁니다. 확실하게 합격 가능성, 즉,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또 논술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사회 회차별로 1대1로, 그죠? 과목별 첨삭 지도를 한다는 걸 강조가 드립니다. 자, 특히 이제 인문계 쪽 있죠? 인문사회계는 어때? 연세대 법대 박사 학위 수료한 바로 우리 박경애 바로 교육팀장님. 자, 그 다음에 있죠? 자, 외국어대학교, 자, 역사교육 어때? 석사학위 출신인 바로 교원대 출신의 장승래 우리 인문사회 연구소장님. 그리고 어때?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한 노한기 교육원장. 이 세 사람의 인문사회계 논술을 주로 중심적으로 많이 여러분한테 어때요? 좀 릴리스하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잘 좀 보기 바랍니다. 자, 고려대가 작년도에는 어때 361명 모니까 다 합쳐서 일단은 봤죠. 그래서 경영대학이 뭐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좀 높았지만 논술 100% 내신에 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기회는 엄청 높아요. 기회는 그죠? 학과별로 쫙 하니 말이죠. 인원이 많지 않죠. 뽑는 인원이 일단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정경대학, 경영대학, 문과대학, 자 그다음에 사범대학, 그다음에 미디어대학, 국제대학, 보건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 스마트보안학부, 심리학부. 연세대는 자연계에서 봐요. 치과대학도 봤었고, 약학대학 봤지만, 올해부터는 저 연세대가 치과대학에 이제 논술을 뺐죠. 약학대학만 남겨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의대는 당연히 안 보고, 어때요? 약학대학에 이제 세종 캠퍼스 있잖아요. 거기 수련 논술만 봐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려대 본교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학부, 그 다음에 심리학부, 자, 등등 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문자연. 자, 일단 논술만 가지고도 그야말로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다만 수능 체제는 좀 경영대학이 조금 작년 기준하면 좀 높았는데, 어찌됐든 말이죠. 자,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 오케이.
인문 자연 일반, 그래서 경영대학 제외하고는 4개 등급 합이 8 이내 이랬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까지 맞춰요. 연대는 수능 최저도 아예 없잖아요. 그죠? 생으로 논술 100%라는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 어때요? 좀 로또 같은 성격은 연대가 아무래도 좀 과감하게 가죠. 고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점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교 평가야, 그죠? 제시문 관점을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고려대 1번 문항이 바로 이제 상황 판단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죠. 저희는 말이죠. 어찌됐든 논제 구도를 충족하는 답안. 이게 제일 논술 채점에서 크잖아요. 그 다음에 제시문의 핵심적인 요지를 파악을 하고, 그죠?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제자들이 준 재료가 있어요. 제시문들이죠. 그거를 문제 구도에 맞게 출제자가 어때요? 주문하는 음식이 있단 말이야. 맛있는 수제비를 빚어달라. 그럼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들 있죠? 어떻게, 칼로다가 어때? 자르고 해서 양념도 맛있게 해가지고 좀 맛있게 끓여야 되는 게 바로 수제비 아니겠습니까? 국수차로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점은 재구성을 잘해야 돼. 외부에서 밖에 있는 지식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죠. 재구성하는 역량입니다. 출제자들이 여러분에게 어때요? 제시문을 던져줬어. 재료를 줬어. 그죠? 건축물이 어때요? 일종의 바로 재료를 뭘로 해달라 주문했어. 그죠? 그럼 설계도를 잘 그려가지고 건축주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어달라. 그게 바로 논술과 똑같은 거죠.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내용을 그대로 퍼다가 옮기면 안 되죠. 그걸 활용하는 역량을 보여줘야 돼. 재구성한다. 한마디로 환문이죠. 환문. 여러분한테 주어진 제시문들의 내용의 맥락을 출제구도에 맞게, 문제구도에 맞게 바꾸고 어때요? 약간 뭐랄까? 뒤집어서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했죠. 다만 제시문이 가지고 오는 고유의 바로 그 지문의 의도랄까, 의미랄까, 이런 DNA를 깨면 안 되겠죠. 논점을 일탈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런 점들이 현장 강의뿐 아니라, 현장 강의가 메인이지만, 불가피하게 있죠. 대치동 어때요? 그 다음에 서초 방배원 두 군데 직접 올라와서 공부하기 힘든 우선생들에서 스카이프 교육이 나름대로는 그 원격학원 시스템으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한다 그 얘기죠. 자, 일단 본격적으로 올해가 이제 원년입니다. 원격학원의 원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기회가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저는 교육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하게 논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문계는 논술 역량이 그대로 있죠. 국어 독서나 어때요? 그다음에 사회탐구 역량이 확실히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 점 아시고 일단은 올해 고려대학교가 2020학년도죠. 인문사회계 기출문제가 1번, 2번 크게 두 문제인데 어떻게 나왔던가. 자, 이런 맥락의 것을 우리 스카이프 교육 원격하고는 화상 시스템으로, 실시간 화상 시스템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시간표나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점 아시고 일단 과외형, 첨삭형, 단기 속성.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보통 고려대는 수능 끝나고 바로 보고 연대는 보통 수요일 달에 보잖아요. 자, 그 점 아시고. 자, 이제 추석 연휴 기간도 활용이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도 있죠. 여러분들 희망하는 인터학, 대학별 강의를 다 이제 맞춤으로 좀 해준다는 얘기죠. 자, 우선 작년도 어때요? 고려대학교 큰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작년도 큰 기출 5점 1번이죠. 5점 1번. 자, 제시문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려움, 그죠? 중용, 이런 얘기. 키워드만 먼저 봅시다. 자, 디테일한 제시문 내용이나 분석은 말이죠. 자, 혹시나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왔을 때, 또는 뭐 화상 강의를 할 때 충분하게 여러분의 제공이 될 거니까요. 자, 일단은 요지 파악을 해요. 짤막한 지문 나오죠. 1번. 총 5개 지문이 나옵니다. 자, 1번 독서 지문인데 어때요? 현대시도 한 편 나왔죠. 텔레비전을 끄자.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가 다 나와. 국어 기준하면. 자, 그 다음에 이따 보면 어때요? 사회탐구 또 소스가 다 나옵니다. 텔레비전을 끄자. 자, 독서. 내리마음 생각한다. 불안관의 부분에 현란한 빛이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 수업이 나에게로 왔다가 돌아가 버려. 그죠? 서술의 느낌 모르게 왠지 약간 부정적이죠? 텔레비전 때문에 이런 요지 파악이나 느낌 파악을 제대로 딱 그립하면 돼요. 그죠? 오케이. 헛바서로 소리들이 들어온다. 조금 환해진다. 자, 현대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소, 주기율표. 그죠? 약간 과학적인 지문. 탄소. 그죠? 탄소의 성격 얘기를 했죠? 전도성, 열전도성,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군사용 기기, 미래 신세수에. 독서 지문, 과학 독서 지문이죠. 자, 고려대 금년도 5점 반 기출했던 논술 지문의 이제 네 번째입니다. 1번, 네 번째. 수요, 공급. 어때요? 균형 거래. 경제 지문이죠. 인문사회계니까, 그죠? 문학도, 특히 시도 나온단 말이야. 응? 정부. 5번째, 영희 이야기. 영희, 독일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서 일단은
이야기를 했다. 직각하고는 물론이고 난쟁이들에게 어때 소설이죠? 자, 난쟁이가 쌓아올린 자궁공의 소설 일부를 자, 그러니까 자, 독서지문 정치, 경제, 그다음에 과학지문 탄소, 자, 그다음에 어때요? 아까 중용 인문학적인 거, 자, 그다음에 어때 현대시, 우리 현대소설 5개입니다. 메인 지문이죠, 메인 지문. 자, 그다음에 이제 보조 자료입니다. 6번. 자, 통군 통학률이 바로 어때요? 자, 통계청 자료죠. 통계청 자료. 6번에 1번, 그 다음에 6번에 2번의 경우가 그림이죠. 그러니까 6번에 1번은 대도시주변 통근 통학률의 통계표. 자, 6번에 2번은 그림 두 번째죠. 서울의 계절 길이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6번에 그림 3에 정보 격차 실태. 통계 자료입니다. 저소득층, 농어민, 그죠? 실태입니다, 실태. 그 다음에 그림 네 번째, 도시와 농촌의 소득 변화. 자, 그러니까 소득 변화, 도시, 농촌에. 자, 그 다음에 경과 격차, 도농 간에.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서울의 계절 길이, 도시. 그 다음에 대도 주변에 통근 통학률 이렇게 나왔습니다. 6번에 4개의 통계 지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 문학과 독서지문 5개와 통계 지표 4개를 주고 문제를 봅시다. 문제 1번. 위에 걸 1에서 5번째 가운데 3개를 선택하되. 그죠? 일단 조건을 주죠. 3개를 선택해야 돼. 3개를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럼 2개는 선택이 안 되겠죠? 그잖아? 그것을 근거로 아래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어때요? 50점입니다. 자, 답안지 한 면에 7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10% 내외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준다 그 얘기죠. 자, 어쨌든 말이죠. 문제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일단 5개 지문에서 3개를 초이스해. 이걸 가지고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야. 그럼 4개가 있잖아. 그죠? 그 관통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 그 다음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논제 의도가. 자, 첫 번째 문제 이거죠. 자, 6은 도시화로 인해 환경,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명확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되고,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이걸 기재로 해서 제시문의 관점을 활용하는 거죠. 전형적인 통합교과형 논술입니다. 융합형이죠. 그러니까 제시문 1, 2, 3, 4, 5개 핵심적인 요지를 정리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요소나 이런 것들을 또는 문제 해결의 어떤 그 시드를 아까 6번 지문에 4개 나온 통계 지표 있죠? 요걸 토대로 해서 뭔가 있죠? 추론해라 그 얘기죠. 지식을 엄청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럼 1, 2, 3, 4, 5, 5개 제시문의 요지가 명확히 그립이 돼야 돼. 그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어때요? 6번 제시문에 있는 통계 지표 4개 있죠? 거기서 나서 사회적인 문제. 거기 보니까 교통, 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도농 간의 격차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 의도에 맞게 제시문 6개를 갖다 잘 활용한 영역이 이제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3개를 활용하라고 그랬죠. 여기서의 경우는 1, 4, 5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서, 제시문 1, 4, 5로 활용해 답을 구성했고, 각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여 6번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 문제점 해결만의 근거로 삼는 경우에 높은 점수 구해야 될 것이다. 단, 1, 4, 5로 선택을 했으면은 이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러니까 1, 4, 5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 2번, 3번 채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의 제시문의 요소도 활용을 해라. 취하지 않았지만은 이 제시문이 가지는 유의미한 거 있죠? 이것도 언급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완벽한 답안인데, 왜 그러냐면 1, 4, 5로 3개를 선택했다고 2, 3번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완성도 측면에서 치우친 게 돼버리죠? 2, 3번도 고려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의점이 되겠다 하는 거니까 그 점 염두에 두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논술문 썼어요. 그죠? 작성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1, 4, 5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 그러니까 6에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뭔가, 문제점 보여준다. 자, 그래서 문제 관련된 거 4번. 그 다음에 어때요? 1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자, 이게 4번, 5번, 1번 활용이 돼서, 자, 해결책은 아니다. 2번하고 3번의 경우도 언급이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1, 4가 우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안 되니까 2번, 3번의 것도 해결책으로서 유의미하게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적인 균형감을 가져라. 그런 얘기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어떤 경우의 수를 보는 거지만, 이런 맥락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훨씬 더 치밀하고 텐션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있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화상으로도 미리 여러분들이 말이죠. 논술 과제를 부여받고 이메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들 라이팅을 해보고 미리 작성을 한 걸 어때요? 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고 지는 그걸 첨삭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하고 직접 어때요? 첨삭된 이 논술문. 자, 그러니까 원래 논제부터 해가지고 첨삭된 논술문까지 같이 학습을 하면서 서로 여러분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그죠? 디베이트 해가면서 이런 점들을 어때요? 이렇게 고치는 게 좋았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쭉 하는 질문들 요집한 것들 있죠? 이런 거 직접 여러분하고 화상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답하고 실시간으로, 그죠? 그러면서 같이 접근하고. 근데 개요를 짠 거 있죠? 개요 짝이 중요하죠? 개요 짠 것도 여러분한테 검증을 해줍니다. 완성된 논술문 첨삭 있잖아요, 그죠? 그 논술 첨삭한 거를 직접 여러분하고 하면서 이런 거 고치는 거 여러분 공감을 하고 나서 완성된 어떤 논술문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논술문 제작성에서 어때요? 이메일로 다시 수건을 바꿔내면서 마무리해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한 회분의 논술 문제가 끝나면 또 이어서 다른 회차, 그죠? 다른 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역동적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스카 입시 교육이 바로 대치동 어떻게 보면 합격 논술의 어떤 캠프로서 말이죠. 오랜 기간의 어떤 레전드로서 자, 노한기 논술의 기저가 맥락이 살아있는 그야말로 스카 입시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년도 2026학년도 합격을 위해서 특히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자, 합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저, 논술 100% 기저, 기타 성균관대, 경희대, 그다음 중앙대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 현장 강의뿐 아니라 약수록 논술을 화상 강의로서도 여러분의 충분하게 어때요? 논술의 어떤 극강화, 합격 가능성, 고득점의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는 걸 거듭 약속드립니다. 자, 스카 입시 교육이라면, 스카 입시 교육 원격 학원이라면, 자, 논술 시스템, 대치동 논술러들의 최고의 바로 전문가들의 강의를 직접 같이 면대면으로 맞대면으로, 그죠? 1대1 또는 5대5 정도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6월 평가원 지나고 나면 6월 7일부터 제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화상 강의 바로 6월 7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있죠? 여러분들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일단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자, 제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일단은 자, 마음의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카이프 교육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합격하는 수 높입니다. 자, 현강을 못했을 때 한계를 극복하는 장치로서 바로 자, 원격 학원 실시간 화상 강의 시스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봅시다. 자, 화이팅 합시다.